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모처럼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일에 다우지수가 0.4%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33%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체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1순위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장이 끝난 이후에 미국 시장의 오후 10시 반 이후의 움직임, 그리고 당일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100 선물지수를 꼭 파악해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젠을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도 시젠을 단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사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파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꽤 목표가를 높게 잡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시젠이 시가총액 지금 순위가 꽤 올라왔고 7조 이상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추후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시젠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이거든요. 시가총액이 7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어떤 예전에 그런 소위 말하는 좀 가벼운 시젠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슈팅 이후에나 팔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만 판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많이 살펴보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그 이슈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미국 증시 부양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기본적으로 이 미국 증시 자체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돼서 최소한 11월 3일 대선 이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실행이 나온다면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세게 부양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잡음을 일으키면서 되네 마네 미뤄지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트럼프가 몸담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11월 3일 전에 어떤 좀 긍정적인 호재를 내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가져와야만 대선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시를 부양한다라든지 혹은 경기 부양책을 내면서 국민들의 조금 더 신망을 얻는 부분들은 11월 3일 이전보다는, 왜냐면 워낙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미국을 부양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감론을 박이 심하고 미국에서도 옥신각신 하는데 그러면서 이 기사가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오늘은 이 증시에서 재정부양책 타결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했어요. 지난번에 또 그게 무산됐다라고 해서 또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체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향성이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미국 시장이 흔들흔들한다, 변동성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언제까지? 11월 3일까지 최소한. 근데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서 또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의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들이 현재 어찌됐건 조금 빠르게 긴급 승인한다라는 기사들이 회사마다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이 좀 오늘 괜찮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커플링해서 우리 시장도 어쨌든 뭔가 상승하려는 호재가 있어야지 60일선이건 20일선이건 저항이건 지지건 하고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미국 시장의 강한 호재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반영에 있어서 시제는 코스닥의 시장을 커플링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미국 시장과 여러가지 국내 시장이 상승해서 코스닥의 시장과 연관이 돼서 우리 시젠도 좀 오르고 내리고를 하고 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잘 방어하고 시젠도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시젠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하나증권, SK증권에서도 얘기가 좀 나와요.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그거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목표가가 높다고 해서
주식이 세게 가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가 또 낮다라고 해서 그때가 매도할 시점도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건 3Q에 대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매 분기 끝나는 날짜에 플러스 45일 이전에 공시를 하면 됩니다. 3Q에 대한 실적을. 그래서 11월 15일까지 공시를 하면 되고요. 아직 25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젠이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구두로도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요. 뭐 2차 팬데믹이다 혹은 뭐 더블데믹 독감과 함께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론은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후에 진단키트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진단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레벨이 있는 국가에서 수입을 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아마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면 조금 낙후된 국가들은 지금은 진단키트라든지 그런 여러가지에 대한 활용성을 좀 높이지 못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유럽 그리고 뭐 아프리카, 뭐 남미, 아시아 계속적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그 활용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기사화된다면 추후에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주식이 상승하다가 분명히 떨어지고, 주식도 유행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세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그때그때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테마에 대한 것으로 엮여서 시젠이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시젠은 뭐 진단키트 테마라고 해서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뭐 오상자일도 있고 시젠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게 테마라고 부르기에는 실질적인 실물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증대가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한 진단키트, 필요한 자원에 대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와주는 회사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반등과 커플링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22평선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22평선인데요 22평선이 이 시즌에 지금 잘 지켜주면서 22평선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계속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25만원 정도 24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가 잘 지켜지면서 확실한 소위 말하는 지지 라인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1차적으로는 상승을 또 해주고 밀렸지만 결국에는 22평선 깨지 않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좀 상승 추세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최근에 매동을 좀 보면 우선은 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을 오늘 우선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10월 21일 기준으로 보면 시젠이 이제 드디어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102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역시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죠. 봤을 때 매동으로 살펴보면요, 외인이 앞서 본 것처럼 102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102억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휴젤 다음으로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산 순매수 종목입니다. 기관은 지금 현재 며칠인가요? 5일째 순매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순매수예요. 연일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10월달만 해서 봐도 지금 순매수가 보면 아마 요게 맞을 것 같아요. 10일 동안 봐도 순매수가 외국인이 560억 그리고 기관이 38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적지 않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담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추후에 이 외인과 기관은 시젠이 물론 높은 금액에 머물러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거라는 추세에 확신을 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상황에서 매동이 괜찮은 상황이고, 코스닥 대표로 원래는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사실은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쪽이 더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젠이 명실상부한 코로나의 확산에 대한 코스닥에서 믿을만한 종목으로서의 묵직함을 좀 자랑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러스 백신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게 잘 돼야 된다라는 어떤 추가적인 한 번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확신을 갖고 외인이나 기관이나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시장이 워낙 지금 좋고 하기 때문에 뭐 거래소가 오늘 2370포인트 0.53%, 코스닥이 0.73%로 83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런 수혜를 이 시젠이 좀 일부는 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주로 오늘 한화솔루션이 좀 상승한 부분도 있는데요. 점점점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치료제 백신에 대한 관련 주식도 물론 보셔야 되겠고요. 시젠 같은 진단 키트,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의 그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뭐 그린 뉴딜이라고 소위 말하면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서 어떤 종목들과 좀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셔서 조금은 다양한 그 포트폴리오를 짜서 얘가 좀 밀리면 얘가 상승하고, 얘가 또 상승하면 얘가 또 밀릴 수 있겠지만 어떤 거는 상승할 때 얘는 좀 죽어도 얘로 좀 커버가 되는 그런 식의 종목 선정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한 축이 진단 키트일 수 있고, 그 중에서 시제는 좀 묵직하게 우량주의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22평선 지켜주면서 여기서 조금 그 양봉을 좀 조금은 세워주면서 상승을 좀 다시 해서 이 30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가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목금 이틀간에 어떤 식의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서 아직은 어떤 판단을 하긴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이 시젠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시장의 반등과 함께 30만원 돌파, 높게는 32만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역사를 좀 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신다면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또 코로나, 이 시즌에 대한 종목 네 가지를 연결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움직임을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다행히 시장에서 빠질 때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조금은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지속적인 트래킹을 좀 해서 구독자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어닝 시즌, 그러니까 1월 15일 전에 좀 발표가 되는지 우선 살펴보고, 발표가 되는 날은 영상으로서 그거에 대한 해석 혹은 뭐 생각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도 좋아요도 뭐 돈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힘내라는 의미에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저녁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